이태원 참사 전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희 BTV 뉴스특보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어떤 것을 되짚어봐야 할지, 그리고 압사 사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습니다. 1960년 서울역에서는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31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2001년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타종 행사 때도 몰린 인파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사상 최악의 압사 참사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모일 거 알면서 약간 대처 못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시민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움직일 틈조차 없는 지하철 안, 그리고 구름 인파의 축제날에도 압사 사고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지만 물이 멈추게 되면 금방 얼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행자의 이동 속도,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속도가 낮아지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서로 미는 힘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압사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 재난이었습니다. 150명 넘는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은 뒤에야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됐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어디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까지는 못하지만 신체적인 불편감을 굉장히 유발하면서 힘들어도 꼭 참고 다니셨을 텐데 이번에 참사를 너무 끔찍한 상황을 노출이 되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서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어디에 모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 이상은 주최 기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서도 어떤 재난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대처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들의 소리에 특히 어떤 이렇게 방범이나 이런 게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라도 철저히 대비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